소싱 천재? 노노. 소싱 천재입니다. 1000개의 재료 발굴 작전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구매대행 사업자들의 최대 고민인 팔리는 아이템 찾는 방법을 아낌없이 공개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공유해서 초보 사업자님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아이템 소싱의 기본이면서 소위 팔릴 수밖에 없는 아이템만 취급하는 방법입니다. 아이템을 소싱할 때 가장 타율이 낮은 방식은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둘러보고 스크롤하면서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것을 툭 찜하고 바로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후 내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완전 뇌피셜에 의존한 소싱이 되고 고객들의 잠재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먼저 상품 등록은 상품을 등록할 후보 리스트를 마련하는 날과 상품을 실제로 기계적으로 등록하는 날은 반드시 다른 날이어야 한다는 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야 효율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모든 상품 소싱은 최초에 오늘의 어떤 것을 올릴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이 카테고리, 저 카테고리 돌아다니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사람의 수요가 빅데이터에 의해서 검증된 방식으로 출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바로 상품 소싱 베이스 캠프를 꾸리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한두 달 후 원하게 될 아이템을 미리 그물을 쳐놓고 소비자 수요에 맞는 상품만을 사전에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해보시면 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늘 고객의 관심을 받는 상품만을 취급하게 됩니다. 아이템 베이스 캠프는 수요에 미리 대비한 것으로 키워드를 타고 가서 소싱한 다음 내 마켓에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명과 태그 등에 연관된 세부 키워드를 추가 세팅해 놓으시면 웬만했으면 팔리는 구조입니다. 그 빅데이터는 키워드 도구나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면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엑셀표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시즌생 아이템으로 아이템마다 각광받는 피크점을 파악한 후 한 달 반 전에 소싱하여 세팅을 완료하면 됩니다. 상품마다 데이터랩에 조회하면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이같이 특정 시기에 많이 찾는 상품을 매월 세팅해 놓으시면 됩니다. 우선 할로데이 마케팅으로 부활절, 할로윈데이,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시기를 대비한 소싱을 미리 해 놓으면 됩니다. 또 계절성 상품을 소싱하는 것인데요. 여름 한두 달 전 바캉스 용품, 새해를 앞두고 타로 카드나 신년 결심 상품들을 미리 준비해서 세팅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고정형 아이템을 준비해 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팔리는 아이템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청바지, 휴대용 물티슈, 골프 드라이버 이런 것과 같은 아이템을 꾸준히 잘 판매할 수 있다며 보험을 들어놓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형 아이템을 미리 등록해 놓는 방법입니다. 사회적인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떠오르는 아이템이거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점차 관심을 받는 아이템들을 찾는 방법입니다. QLED TV, 고급 스피커, 다이어트 식이섬유나 고농축 섬유유연제, 성인용 요실금 기저귀 등과 같은 제품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엑셀 시트를 만드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아이템 소싱 애니얼 플랜을 그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시즌 아이템, 그러니까 매월 많은 사람들이 조회할 만한 그런 키워드를 미리 세팅을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즌 아이템, 계절성 아이템 말고도 고정형 아이템, 그러니까 항상 팔리거나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상품들, 그런 아이템을 미리 골라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성장형 아이템이라고 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한테 많이 각광받는 그런 아이템을 따로 골라서 이와 같이 뽑아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월별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1월, 2월, 3월, 4월 쭉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월에도 상반 있고 중반 있고 하반 있지 않습니까? 1일에서 10일까지는 상반일 것이고요. 그래서 초반에 히트하는 아이템, 중반, 하반에 각각 미리 마련을 해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2월 14일이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러면 발렌타인데이에 히트할 만한 초콜릿과 관련된
된 상품들은 적어도 1월 초나 12월 달에 준비가 되는 게 좋겠죠. 늦어도 이제 아이템마다 소싱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이니까 2월 14일이라고 하면 뭐 적어도 초콜릿을 1월 중순에 세팅을 해놓고 가장 피크를 찍는 날을 밑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2월 14일로요. 마찬가지로 점퍼, 우리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 숏패딩이나 롱패딩이 히트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네이버에 조회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롱패딩으로 조회를 하면 패션 의류, 여성 의류 점퍼, 그러면 여기서 네이버 데이터랩에 가서 쇼핑 인사이트에 패션 의류, 여성 의류 점퍼, 날짜를 1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전체 성별, 전체 연령을 해서 조회를 합니다. 오른쪽에 인기 검색어에 숏패딩, 여성 패딩 쭉 나오고요. 우리가 찾는 숏패딩과 롱패딩인 경우에 가장 많이 피크를 찍는 때가 11월 23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11월 23일 날, 23일이면 11월 하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히트를 하지만 우리가 물건은 적어도 한 달 전, 10월 중순까지는 다 세팅을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배송되는 시간도 있고 프로모션할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물론 상품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만 있다면 그 전에 세팅을 해놓는 것도 좋을 수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시즌 상품들이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인기 아이템들은 직전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 10월 중순에 점퍼라고 써놓고요. 숏패딩, 롱패딩, 피크 포인트가 11월 23일이라고 이렇게 적어놓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죠. 해충 퇴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충 퇴치기를 보면 디지털 가전, 생활 가전, 해충 퇴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디지털 가전, 생활 가전, 해충 퇴치기 1년으로 선택하고 조회하기. 네, 여기 볼게요. 피크를 찍는 때가 6월 9일입니다. 6월 9일이면 언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기 전에 사실은 이 정도의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게 좋겠죠, 원래는. 그런데 물건을 히트 아이템이 계절에 딱딱 맞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세팅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애뉴얼 플랜 키워드에 보면 6월 9일 날 히트했으니까 요때 많이 실질적으로 팔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 전달 중순까지 해충 퇴치기를 마련해 놓는 것이 훨씬 좋겠죠. 네, 이와 같이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히트하는 날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6월 달에 히트하고 6월 9일 날 피크를 찍었다는 뜻이죠. 이와 같은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또 볼게요. 빙수 재료는 7월 25일 날 똑같은 방식으로 조회하면 나오고요. 그러면 그 아이템, 그러니까 팥빙수라든가 빙수 재료를 만드는 그릇이라든가 구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적어도 6월 달에 소싱을 끝내고 상품 어디에서 상품을 가져올 건지를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미리. 또 다른 것은 노트북 받침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노트북 받침대. 노트북 받침대는 디지털 가전, 노트북 액세서리, 노트북 받침대. 디지털 가전, 노트북 액세서리, 노트북 받침대 1년을 선택하고 조회하기. 그러면 이 아이템은 뭡니까? 보시다시피 계속 상승하는 아이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계절별로 여기에서 피크를 찍을 때가 2월 4일이죠. 이런 아이템은 여기에서 2월 4일로 해서 시즌 상품으로 적어놨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 상품은 잘라내서 2월 4일이니까 1월달 적어도 12월 달에는 세팅을 해놓는다고 가정을 하면 짐볼도 비슷한 성향을 보이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받침대는 12월 달에 이미 12월 말에 소싱을 끝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절성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성장형 아이템. 금방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찾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아이템이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은 성장형 아이템으로 분류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골프 드라이브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시즌 아이템을 이해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올라를 하나 볼게요. 주로 입시생들이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를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수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비올라를 보면 네, 그러면 생활건강 악기, 현악기 비올라. 생활건강 악기, 현악기, 비올라 조회하기. 여기가 크게 히트하는 아이템인데 2월 1일이에요. 2월 1일이면 뭐 실기 시즌인지 학생들이 아니면 수업을 해서 리셋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특이하게 딱 나타나는 이때만 계절성 아이템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여기에서 아까 노트북 받침대처럼 우상향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는 성장형 아이템으로 분류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시즌성 아이템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신학기를 준비하거나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도 괜찮지만 점진적인 향상이 아니고, 이런 비올라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수요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아이템 소싱할 때 이 비올라라는 아이템은 2월 1일 날 히트를 했으니까 1월 초까지는 다 세팅을 맞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연간 고르게 수요가 있는 제품, 물티슈도 그렇고요, 전동공구도 그렇습니다. 한번 전동공구를 볼까요? 생활건강 공구 전동공구, 생활건강 공구 전동공구. 자, 이 아이템을 보시면 연간 계속해서 항상 수요가 있는 아이템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소싱할 때 전동공구는 고정 아이템으로 보시고 항상 마련을 해 놓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그 미세한 차이라도 요때 많이 히트를 한다고 하면 1월 20일이죠. 1월 19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12월 달쯤에 상품을 소싱을 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절에 큰 관계없이 항상 수요가 많은 아이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정형 아이템은 침대, 또 브라 팬티 세트, 자동차 사이드 밀러, 골프 드라이버, 바닷지 낚싯대. 자, 그럼 바닷지 낚싯대를 한번 볼까요? 바닷지 낚싯대는 스포츠 레저 낚싯대, 바닷지 낚싯대. 스포츠 레저 낚싯대, 바닷지 낚싯대. 1년을 선택하고 조회를 합니다. 네, 이것도 거의 수요가 항상 1년 내내 있죠. 네, 이런 아이템은 이미 정착된 아이템입니다. 이런 경우에 항상 수요가 있는 아이템을 내가 히트 아이템으로 잡아가지고 잘만 판다면 1년 내내 기복 없이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드는 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닷지 낚싯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정형 아이템으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즌성 아이템과 고정성 아이템은 이해하셨고요. 조금 전에 조회했던 사운드바 시스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아니면 모니터 같은 거 한번 볼게요. 모니터는 우리 주변에 늘 돌아다니니까 고정형 아이템처럼 보이죠? 하지만 모니터의 성능이 계속 개선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디지털 가전, 모니터, 1년을 선택하고 조회하기. 네,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럼 1월 중순이 되면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신학기를 앞둬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30대, 40대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게이밍 모니터도 있을 것이고, 일반 27인치나 32인치 모니터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템을 성장형 아이템으로 잡을 수 있고요. 또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요가 인구가 늘어나고 요가 미트들도 조회를 해보면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한번 하나만 더 볼까요? 라켓, 스포츠 레저, 테니스 라켓 조회하기. 이것도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점점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죠. 이런 아이템들은 잘 캐치를 해서 이때 많이 2월 3일이나 또는 1월 20일쯤에 이것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정기 레슨이나 아니면 3월달을 겨냥한 연습 이런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은 30대 40대의 사람들이 남성 위주로 많이 찾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것이죠. 테니스 라켓을. 왜냐하면 1월달에 히트할 것 같으면 11월이나 12월달에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템 자체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의류 관리기도 그렇고요. 휴대폰 거치대도 그렇고요. 항상 여기 있는 수많은 아이템들, 필드용 축구 가방 이런 것들은 1년 내내 히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축구 가방이라는 아이템 자체는 또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레저 축구 가방 조회를 해볼게요. 필드용 축구 가방. 이것은 1년 내내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네요. 제가 잘못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필드용 축구 가방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금방 수요를 봐서 2월 6일 날 가장 많이 히트를 하니까 1월 달 적어도 이 정도에는 구분을 해서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용품과 같이 1년 내내 많이 조회되는 필드용 축구 가방을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휴대폰 거치대를 한번 볼까요? 휴대폰 거치대는 디지털 가전, 휴대폰, 액세서리, 거치대 이렇게 해서 1년을 선택하고 조회를 해보면 여기 보세요. 휴대폰 거치대도 퀄리티 베이스의 상품이라서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메인테인 항상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수요가 많고 많이 찾는 상품 같아도 이런 상품들이 성장형 아이템이라는 거. 그러면 휴대폰 거치대가 여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성장형 아이템군으로 분류가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요 글자를 휴대폰 거치대를 여기에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자료가 나오는 이 시점 피크 타임이 1월 15일, 1월 중순 근처이면 우리는 미리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이 아이템을 적어 놓는 게 좋고요. 아이템을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한두 개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오늘 제가 급하게 만드니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아이템의 개수는 얼마든지 셀을 늘려가지고 충분히 많이 풀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채우고 난 다음에 스크롤을 끊임없이 해서 아래로 쭉쭉쭉쭉쭉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아이템을 열심히 소싱을 해서 잡으면 통상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웬만한 아이템은 스크롤 해가면서 저 아래까지 여기다 그러니까 간격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초반, 중반, 종반의 간격이 엄청 넓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엑셀표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이템 소싱 애뉴얼 플랜을 잡을 때는 먼저 항상 테마가 아이템 테마가 있는 할리데이 상품을 발렌타인데이나 스승의 날, 가정의 날, 어버이날, 또 바캉스 시즌, 또 7월 달에 이루어지는 아마존 프라임 데이, 그 다음에 백투더 스쿨 세일이라든가 할로윈 데이, 그 다음에 중국의 광군제, 11월 달에 이루어지는 11월 11일 날을 대비한 미리 소싱하는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들은 원래 11월 말쯤에 있지만 상품이 9월이나 8월 달에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시즌이 임박해서 나오기 때문에 간격이 좁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박싱데이나 춘절 그런 것들을 이걸 조회해 보시면 놀랍게도 권투 글러브도요 1월 달에 많이 히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싱을 하시면 되고 할리데이는 그 다음에 계절성 상품은 한 달에 초반과 중반과 하반을 나누어서 3월 달에 히트하는 아이템이면 1월이나 2월에, 5월에 히트하는 아이템이면 3월이나 4월에, 또 7월에 히트하는 아이템이면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항상 아이템을 소싱할 수 있는 여력이 일찍 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먼저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즌성, 예를 들어 할로윈데이 상품이면 할로윈데이 상품을 위해서 4월달이나 5월달에 준비해봤자 좋은 아이템들이 없습니다. 거의 임박해서 좋은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 소싱 애뉴얼 플랜을 잡으셨다면 다음은 선택사항입니다. 대표님들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전략 상품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모든 상품을 꼼꼼하게 적어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빅데이터가 증명한 대충 찍어가지고 침발라서 가져온 상품이 아니라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반영한 이런 아이템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오늘 날짜가 예를 들어서 2월 하순이다. 그러면 자동차 후사경이나 기저귀 가방부터 찾아서 나가시다 보면 자동차 후사경을 찾아 나갔는데 또 꼬리에 꼬리를 쳐서 히트 아이템 쇼핑 인기 검색어들을 또다시 찾아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후사경이라고 하면 생활건강, 자동차용품, 익스테리어, 후사경 이렇게 해서 1년을 선택해서 조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아이템인데 그래도 이왕이면 이때 아이템을 3월 23일 이전에 아이템을 소싱해 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주로 30, 40대의 남성들 위주의 아이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사경을 찾았는데 후방 카메라, 빗물 커버 이런 아이템들이 또 발견이 되고 이것을 그대로 드래그 복사를 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찾아오든 아마존에서 찾아오든 아니면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타오바오에서 상품을 찾아오든 또 자동차 후사경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찾아오든 이 아이템을 클릭을 또 해보면 1년을 선택을 해서 보면 이렇게 수요가 많은 때를 이렇게 측정해 볼 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별로 2월 중순이다, 봄철 맨투맨, 또 화이트데이 사탕, 선물 세트 아니면 사탕을 담을 수 있는 그 선물 패키지 이런 것들을 타오바오 같은 데서 미리 소싱을 해서 2월 초나 2월 중순에 다 세팅을 해 놓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날이 8월 중순이다. 그러면 이제 가을철 소풍에 대한 상품들, 등산용품 기획을 해서 이렇게 상품을 준비를 하면 되고요. 특히 이제 노래 반주기 같은 경우에는 1월달이나 9월 명절이나 이럴 때 많이 쓰이게 되고요. 무선 마이크 같은 것도 2월 14일 날 피크를 찍기 때문에 12월 달에 미리 준비를 해서 나는 무선 마이크를 찾아서 떠나면 또 새로운 아이템들의 힌트를 계속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가전, 음향 가전
마이크, 무선 마이크. 네, 그러면 히트하는 시기가 1월 12일, 2월 12일. 그러니까 1, 2월 달에 많이 수요가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는 무선 마이크를 그 키워드로 해서 소싱을 떠나려고 하는데 인기 검색어를 보면 블루투스 마이크, 노래방 마이크. 네, 이와 같이 새로운 아이템들이 또 뜨고 또 이렇게 강의용 무선 마이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또 타오바오에 가서 조회를 해보고 신상품 위주로 소팅을 하고 그렇게 상품을 가져오면 남들보다 좀 더 경쟁력 있고 사람들의 수요를 반영한 상품을 재빠르게 가져올 수 있고 오늘 나 뭐 가져오지? 이렇게 두리번 거리지 않는다는 거 좋은 힌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을 했다면 키워드별로 월별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미리 이와 같은 표를 짜놓고 키워드 세팅을 했다면 이와 같이 그 키워드들을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키워드 도구들을 통해서 준비한 것들을 넣으시면 되고요. 내가 학생 가방에 대해서 2월 1일 날 히트했던 피크를 찍는 아이템이라고 하면 여기에 시즌 피크 날짜를 쭉 써놓는 거고요. 미리 1월 달 중반에 초등학생 가방, 신학기 가방, 여야 신학기 가방 등등으로 해서 가성비 좋은 인기 아이템들을 다 여기다가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죠. 그래야 나중에 상품명에다가 신학기 가방 세트를 썼는데 실제로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키워드로 확인이 되면 얘를 제외하고 다른 키워드로 갈아 끼는 작업을 하면서 네이버 쇼핑 1페이지 앞쪽으로 꾸준히 끌어올리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시즌성 월별로 여기 1월, 2월, 3월, 4월 쭉 있어요. 이와 같은 표를 통해서 1월 소싱할 키워드 표를 만들고 이제 할리데이 테마는 여기에서만 다루고요. 나머지는 월 전반, 월 중반, 월 하반으로 해서 키워드별로 대표 키워드를 잡고 이슈 아래에 시즌 피크 날짜들을 다 적어 놓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을 쫙 뽑아서 상품을 등록하고 세팅한 다음에 여기다가 키워드를 기록해 놓는 방법을 쓰고요. 모든 상품에 하기에는 무리니까 나의 전략 상품을 뽑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전략 상품 몇 개가 내 마켓의 전체 매출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기의 예입니다. 신년에 대해서 이제 신년 클리어런스 한다든가 발렌타인데이, 신학기 용품, 신학기 준비물이라든가 새해 건강, 홍삼, 또 스프링 패션 이런 것들 자기 마켓에 맞게 상품을 소싱하고 등록하는 키워드 관리를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월별로 하시면 되고요. 이 뒤쪽에는 고정형 아이템은 또 고정형 아이템대로 할리데이 테마, 월 전반, 월 중반, 월 하반을 만들어서 똑같은 표를 아래로 쭉 써 내려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기 키워드를 여기다가 다 적어 두시고요. 요 아래에는 1년 내 인기 코드를 쭉 적어 놓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 랩으로 가서 지금 현재야 이렇게 돼 있지만 요게 또 작년 이맘때, 재작년 이맘때는 뭐가 히트를 하고 있는지 2020년 때부터 2021년 때까지 조회를 해보면 흐름이 좀 다르죠. 이때는 또 어떤 아이템 키워드들이 인기가 있었는지를 또 조회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통해서 항상 과학적이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상품을 소싱하면 팔릴 확률이 월등하게 높아집니다. 그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생활 속에서 구매대행 사업자가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